안녕하세요. 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아이를 갖게 되면서 참 많은 일이 생겼는데요. 솔직히 제 사정을 잘 모르는 주변에서는 저를 조금 안쓰럽게 보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제 사연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네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지금까지도 제 선택에 후회가 없거든요. 저는 서른 중반 결혼 정년기 나이가 될 때까지도 일밖에 모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도 지금은 엄마가 돼서 철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30 중반이 되니까 한시가 급해지더라고요. 이러다 나만 혼자 쓸쓸하게 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까지 낳고 가정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더 불안한 마음이 커졌던 것도 같아요. 이렇게 한 살 두 살 먹다가 마흔까지 가면 결혼도 물 건너가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솔직히 제법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랬는지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거절만 한 게 후회스러웠죠. 그런데 아무리 돈도 잘 벌고 직장 좋다고 한들 저 혼자 곁에 아무도 없이 잘 사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히 남편 친구가 마련해준 주선 자리를 용기 내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제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나이가 아주 많거나 한번 갔다 온 사람이거나 조건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개팅 자리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게 1%도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인상부터 솔직히 제 마음에 쏙 드는 남자는 아니었지만 남편을 만났을 때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만나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저를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다가 저녁을 먹는데 이상한 습관이 튀어나온 남편을 보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먼저 드세요. 이거 맛있는데 드셨어요? 제가 하나 먹어도 될까요? 네? 편하게 드세요. 이건 금방 제가 하나 먹었는데 맛있네요. 드셔보세요. 두 개밖에 안 나와서. 다 드셔도 되는데. 그리고 저한테 안 물어보고 먹어도 괜찮아요. 저번에 봤을 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나눠서 먹고 그런 게 편하세요? 자꾸 물어보시길래. 죄송합니다. 실은 이게 버릇인데 어릴 때 그렇게 커서. 어릴 때요? 네. 전 평생 집안에서 2등으로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첫째, 둘째 항상 나눠서 음식 하나까지 순서가 있다고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좀 억울하기도 했죠. 뭐든지 형부터 선택하게 하고 남은 게 제 몫이거나 아니면 기회가 없었거든요. 형이 해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제가 먼저 뭘 차지하거나 그러면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그 습관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 이야기 하나에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솔직히 형보다 좋은 대학 안 보내줄 것도 알고 있었는데 죽어라 공부한 이유가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1등 할 수 있는 게 공부더라고요.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2등 딱지 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치를 많이 봤구나. 전 제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도 처음 해보네요. 그럼 앞으로 저랑 만날 때는 무조건 1등으로 먹고 뭐든지 먼저 해봐요. 아니, 아무리 집안에서 그렇다고 나와서까지 눈치 보고 그렇게 지내면 힘들잖아요. 억울해서 살겠어요? 제 앞에선 그럴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물어봐준 것도 진심으로 고마워요. 사실 이런 버릇이 상대가 느낄 정도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누굴 만나도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연애도 제대로 못했나 봐요. 또 억울했던 것 없어요? 오늘 다 털어놓으세요. 어머님이 너무하시네. 똑같은 자식인데. 다음에 제가 보게 되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한 소리 할까 봐요. 정말요? 제 편 들어주시는 거죠? 약속했어요. 그날 내내 늦은 시간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하면서 어제까지 안 사람이 맞나 싶고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자라온 이야기부터 시작해 살아온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고 큰 것 같은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반듯하고 성실하게 잘 자란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친구 남편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둘을 이어주려고 하니 훨씬 더 빨리 가까워진 것도 있었죠. 결국 전 얼마 안 가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내면 지낼수록 좋은 배우자가 될 사람이란 확신도 들었어요. 자기는 결혼하면 아이 몇 명 갖고 싶어? 난 상관없어. 그리고 그건 당신 뜻 따를 건데. 난 솔직히 겁나. 내 나이가 지금 적은 나이도 아니고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나중에 애 못 가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실은 내 또래 친구들 임신 안 돼서 시험관까지 하고 고생하는 걸 옆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남일 같지가 않네. 나 결혼 전에 검사라도 해볼까? 그렇게 걱정돼? 뭐 당신이 하자면 난 해야지.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지. 세상에서 출산처럼 힘들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난 옆에서 지켜보기밖에 더해. 그걸 할 사람이 당신인데. 난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 뜻에 따를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난 전혀 상관없어. 당신이 있고 애가 있는 거지. 뭐 애 낳으려고 결혼하나? 그 말 진심이야? 다 당신이 결정해. 난 정말 괜찮으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가 흔치 않잖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1년도 되지 않던 시점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마음이 더 급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 무렵에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잡아오겠다던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엄마 만나는 건 조금 나중으로 미뤄야겠어. 왜? 나 마음에 안 든다고 벌써 그러셔? 왜 말이 없어?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가 형부터 가는 게 맞지 않냐고 그래서. 근데 지금 형도 진지하게 만난 사람이 있거든.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당신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 절대 고집 꺾을 뿐이 아니야. 평생 이렇게 살아오셔서. 또 그 문제야? 요즘 세상에 누가 첫째 둘째 순서 맞춰서 간다고.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남편과 드레스까지 다 차려입은 채로 식장 앞에 돌아 나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시간을 하염없이 보내고 있다가 예비 시어머니와 통화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어머니 목소리만 듣고도 기겁을 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어머닌 제가 입을 뗄 기회조차 안 주고 강하게 본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너 집에 인사 온다고 그랬다면서. 그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냐? 네? 그게 아니라 여태 만나면서 어머니 한번 안 찾아뵙고 그런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 결혼 생각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결혼? 누가 그런 걸 너희 둘이서 정하고 그래? 순서도 없이? 당연히 어머니 허락 받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둘 마음이 그렇단 거고요. 장유유서, 그게 우리 집 가훈이다. 순간 버럭 소리치는 큰 소리에 당황해서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순서대로 갈 거야. 나는 말이다. 우리 아들 젖도 순서대로 물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장남 보내고 나면 그때가 내가 그전까진 너 인사도 안 받을 거다. 아니 어머니 그래도 인사 정도는 그것도 순서가 있는 법이야. 어떻게 첫째 며느리 보기 전에 둘째부터 봐. 저는 인사까지 거부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일이 있고 남편도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고민했는지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나도 형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우리 때문에 갑자기 서두르는 것도 좀 그렇다고 난처한 눈치더라고. 형이 먼저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서 말이야. 그냥 이참에 우리끼리라도 만나서 합의해보면 어떨까? 당신도 이 기회에 서로 잘 알아두고 지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때? 이 문제가 우리끼리 합의한다고 되겠어? 어머니가 받아들일까 모르겠다. 그래도 둘보단 넷이 낫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형수 될 분도 사람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이런 이야기 불편해하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난 그냥 모든 방법이 있으면 다 해보려고. 이러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낫잖아. 우린 준비도 다 됐는데. 아, 그렇다고 그쪽 보고 서두르라는 것도 너무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 일단 당신이 자리 마련했다고 하니까 만나는 보는데 난 그래도 존중해 줄 거야. 나 때문에 얼른 하라고 등 떠밀긴 싫어. 저도 마음 같아선 만나자마자 부탁하고 싶기도 했죠. 어떻게든 빨리 결혼해서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으니까요. 제 친구들 고생하는 모습 봐서 저도 30 후반을 향해 가는 제 나이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딱 하나, 나이가 많아서 장점인 게 있긴 있었어요. 남들 다 걱정하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이나 저는 준비가 된 상태였거든요. 10년 이상 다닌 직장 생활 덕에 결혼할 자금 정도는 걱정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돈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었는데 때 아닌 순서에서 일이 딱 막힐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리고 얼마 뒤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형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저는 인사보다 먼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20대 때 처음 다니던 직장에서 친언니처럼 가깝게 지내던 언니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외국에 갔다고만 듣고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궁금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린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신기해하며 반가워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언니, 어떻게 언니를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어떻게 너무 신기하다. 어머, 잘 지냈어? 그대로다 너는. 어쩜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봐. 나만 늙었어. 아유, 무슨 소리야. 언니는 외국물 먹고 와서 그런지 그때보다 더 세련되고 멋지기만 한데. 그나저나 언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우리 인연 보통이 아닌가 봐. 내가 정말 남편 복에 형님 복까지 있으려나 보네. 언니 봐서라도 내가 이 결혼 꼭 해야겠어. 그런데 시댁 분위기를 잘 모르고 있던 언니는 밝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 그때부터 친자매 아니냐는 이야기 들었잖아. 너 같은 동생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형님 동서지간도 좋네. 어차피 식구 되는 건 똑같잖아. 그나저나 너희는 결혼 준비도 다 됐다면서 먼저 하고 나면 우리가 얼른 뒤따라 갈게. 아, 나도 너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지네. 언니, 어머니한테 얘기 못 들었어? 왜? 무슨 말? 난 아무것도 들은 거 없는데? 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 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네. 왜? 설마 반대하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던데? 나한텐 되게 잘해주시더라고. 맨날 밥 먹으러 오라고 하고. 근데 네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그쪽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이런 며느리 보는 걸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니? 반대라기보다는 그 어머니가 첫째, 둘째 순서 지켜서 결혼해야 하고 장유유서 뭐 그런 게 아주 강한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결혼도 안 된다고 첫째부터 가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인사 가겠다고 해도 오지 말란 소리까지 하더라니까. 아, 나도 속 터져 죽겠어, 언니. 정말? 그 정도야? 그렇게 꽉 막힌 분인 줄은 몰랐어. 내가 20대도 아니고 말이야. 어느 세월에 애 낳고 살겠어? 오늘 낳아도 듣지. 난 둘은 낳고 싶거든. 그런데 끝까지 첫째부터 가는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 대화도 안 돼. 이 막막한 상황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함께 털어놓을 언니가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 통화한 이야기를 언니에게 들려줬더니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언니가 조용히 차를 홀짝이며 마시더니 잔을 내려놓고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실은 이 이야기 지금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내가 계속 결혼 미루고 망설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시어머니 때문이었어. 이 말은 차마 그 사람한테도 못하겠더라. 왜? 언니하고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언니에게까지 이런 비슷한 일로 상처를 줬나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여자 만난다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도 우리 만날 때마다 전화가 10통도 넘게 와. 다 큰아들을 아직도 품 안에서 키우는 분인데 결혼한다고 바로 놔질까 싶더라고. 더 웃긴 건 상의도 없이 신혼집은 당연히 같은 아파트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
아니, 나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앞이 너무 잘 보이는 거 있지? 와, 그동안 언니도 고민 많았겠다. 어디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식구 외국 간 것도 그때 우리 언니가 이혼했거든. 근데 똑같아, 이 상황에.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라서 밥 한 끼 대충 때웠다간 집이 난리가 나더라고. 언니는 나중에 우울증까지 앓고 또래 어른들만 봐도 힘들어했어. 한국에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내가 그 고통을 너무 가까이에서 봐서 그런지 더 무섭네. 우린 너무 찬밥 신세라서 서러웠는데 첫째는 첫째대로 또 문제가 많았네.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정말 이건 내가 널 친동생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도 그렇지만 너도 잘 생각해봐. 둘만 좋다고 되는 게 결혼이 아니더라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결혼 후에도 부딪힐 일 많을 거야. 게다가 홀어머니라고 아들 둘 다 꽉 잡혀 사는 것 같던데 나중에 너 혼자 너무 힘들어질까 봐서 그래. 아, 결혼이 참 집안끼리 만난다는 말이 맞나 봐. 당연하지. 남편도 결국 팔이 아내를 굽는다고 자기 가족 편들더라고. 그게 절대 객관적으로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 언니도 상처만 남았지? 난 그래도 아들 바보긴 해도 사나운 데는 없고 인자한 분인 줄 알았지. 이런 면이 있을 줄은 또 몰랐네. 네 말 듣고 나니까 사람이 다시 보인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남편이 겪어온 일에 대해서도 들려줬습니다. 죽는 날까지 남편이 2등, 형 다음이라는 그걸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같이 경험해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야. 평생 형한테 밀려서 2등 취급만 받고 산 사람이야. 근데 결혼까지 형한테 밀려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까지 억울한 거 있지? 당연하지. 그럼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그래도 장난말이라면 들을지도 어떻게 알아. 정말? 시어머니 저번에 통화만 해봤는데도 기가 너무 세더라고. 언니까지 나 때문에 피해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쉽게 부탁을 못하겠다. 솔직히 생각도 못했는데 언니는 자기 일처럼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먼저 나서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화부터 버럭 내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다시금 생각나서 괜히 언니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됐죠. 네가 남도 아니고 우리끼린 아무 문제 아니라고 설득해 볼게. 난 괜찮아. 고마워 언니. 언니밖에 없다 정말. 미운하구나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이런 상황 제대로 정리하기가 쉽진 않을 거야. 그 사람도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란 소리도 못하더라고. 우리들이 어떻게든 힘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언니는 이것 하나를 더 당부하더군요. 아, 너랑 나랑 아는 사이인 건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이런 상황에 말해봤자 좋을 것 같진 않아서. 괜히 우리들이 잘 안다고 그러냐고 할 수도 있잖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말하는 게 좋겠어. 그날 이후로 언니와 저는 시어머니의 동태를 함께 살피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충 언니가 시어머니께 운을 띄워보니 반응이 안 좋았는지 언니도 더는 말 못 꺼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떠밀려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은 언니의 심정도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친언니의 이혼을 보며 깨달은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할 때부터 모든 일에 신중한 성격인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모든 문제를 정지해 놓은 상태로 가만두고 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바로 남편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간 고깃집에 들어서자마자 역한 냄새 때문에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 코를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헛구역질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체기가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선 글쎄 산부인과 내원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그리고 임신 8주란 사실을 듣게 됐죠. 그런데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남편도 아닌 언니였습니다. 언니, 나 병원에서 금방 임신이란 소리 들었어. 어머, 정말? 얘 너무 축하해. 근데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꼭 결혼 일찍 하려고 머리 쓴 것처럼 그렇게 보일까 봐. 솔직히 결혼 빨리 하고 싶었던 이유도 애 갖고 싶어서였거든.
근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좋다는 생각보단 다 꼬인 것 같고 무섭네. 앞으로 닥칠 일들이. 아니야, 아니야. 왜 좋은 일 생겼는데 안 좋은 것부터 생각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은데? 손자까지 데리고 온다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안 받아주시겠어. 한 소리 할 수는 있어도 분명 결혼하라고 하실 거야. 잘 얘기해봐. 나한테도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고, 알았지? 그래도 언니와 통화를 하고 났더니 두려움이 조금은 가시더라고요. 전 혼자서 배를 어루만지며 혹시나 행복해하지 않았던 제 마음을 알게 됐을까 싶어 괜시리 미안하더라고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혼자 들어간 병원에서 둘이 되어 나온 기분이 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하자 얼마나 놀랐는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와, 그럼 나 아빠 된 거야? 정말? 정말이지? 나 아빠 되는 거지? 맞지? 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행복하다. 나 지금 진짜로 눈물 나려고 그래. 심장도 막 뛰고 당신도 많이 걱정했었잖아. 이제 우리 결혼 준비만 하면 아무 준비 없겠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 뭐라고 하긴 당연히 경솔하고 좋아하시지. 기다려봐. 날 바로 잡아올게. 그래도 이 일이 예비 남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된 것 같았어요. 언니까지 나서도 쉽게 꺾이지 않던 시어머니의 의견에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까요. 이때부터 멈춰있던 모든 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듣더니 마음이 바뀌었는지 저를 만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날짜가 잡혔다는 걸 언니에게 알리자 저보다 더 걱정됐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어머니 목소리가 어땠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도 물었어요. 꼭 물가에 혼자 애를 내놓은 것처럼 걱정이 많은 눈치였죠. 그래도 언니에게 잘 이야기하고 오겠다면서 씩씩하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단둘이 먼저 보자는 어머니 이야기에 괜히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딪혀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식당에서 연락도 없이 1시간이나 늦게 온 시어머니를 보자 긴장했던 게 허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물 한 병을 다 마셔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난 시어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인사도 안 받고 와서 앉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 손에 선물로 보이는 쇼핑백 하나가 들려있더라고요. 아이고, 차가 많이도 막힌다.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네. 아이고, 다리야. 퇴근 시간이라 그랬나 봐요. 일단 한숨 돌리시고 메뉴부터 고르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무슨 일 생기신 줄 알았어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백화점 와서 기웃대는 인간이 왜 이렇게 많다니? 아, 지금 백화점 다녀오신 거예요? 이거 너도 알지? 여기서 내가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 저는 속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이고 하니까 저한테 줄 선물 사다가 늦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무한하게 그걸 들어서 어머니 자리에 두더니 비아냥대는 목소리를 듣고 김치국 제대로 마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은데. 아이고, 얘 봐라. 이게 설마 네 건 줄 알고 기대한 거니? 어디 손을 내밀어. 내가 모자랬다고 너 선물까지 사다가 바치기를.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건 알아가지고. 내일 모레 우리 첫째 며느리 되를 만나는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만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하겠다고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날은 결혼한다 소리가 나와야 할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잠이 안 온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 임신 이야기를 피해 가더군요. 그 이야기를 앉자마자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라서 저도 그냥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는데 고역이더군요. 그나저나 너 형님 될 사람 만나서 이야기는 해봤어? 인상 좋지? 똑 부러지고. 우리 애가 만난 애 중에 제일 괜찮단 말이지. 외국 살다 와서 영어도 잘하지. 직장도 좋지. 얼굴도 예쁘지. 그만한 애가 없는데 왜 결혼한단 말이 안 나올까? 모르겠네. 둘이 만난 지도 3년이나 됐는데 어린 나이도 아니고
넌 그때 둘이 한 번 만났다더니 친해지긴 한 거야? 그냥 잠깐 만나서 대화 나눈 게 전부라서요. 둘이 대화가 되긴 하냐? 은근히 수준 차이가 있을 텐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쩐지 그 뒤로 아무 말이 없는 것 보면 널 딱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넌 이제 무슨 수로 결혼할래? 지금 이 문제는 너한테도 중요해. 알긴 알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 만나자마자 언니 이야기만 한참을 늘어놓는 시어머니는 아예 제 결혼이 거기에 달려있단 소리까지 하더군요. 머리가 이렇게 안 굴러가니까 대책 없이 임신부터 하고 앉았지? 상황 파악이 안 돼? 장남이 아직 총각인데 둘째가 먼저 하는 건 안 될 일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지. 근데 첫째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대답이 없어. 이러다가 우리의 결혼 물 건너가면 그땐 너도 끝이라고. 알아? 끝이라니요.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이고, 입 아프다. 아직도 모르겠냐? 내가 그때 알아듣게 말하지 않았니? 우리 집은 장유 유서가 중요하다고. 우리 첫째 결혼 없으면 너도 없는 거야. 아무리 네가 혼전 임신? 임신까지 해서 결혼을 앞당겨 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그 소용없는 짓이라고. 난 절대 인정 못한다고. 발버둥이라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어코 네 뜻대로 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 눈에는 발버둥이지? 아니요. 그건 어머니 생각이죠. 저희 둘은 이미 마음 정했고 하루빨리 결혼해서 아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에요. 뭐야, 이게 어디서 대들기까지 해? 뭘 잘했다고? 예비 시어머니는 절 보며 기가 찬단 표정을 짓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보아하니 언니에 대한 신상이 적힌 종이를 건네더군요. 무슨 흥신소에까지 돈 주고 부탁해서 정보를 싹 긁어모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그걸 찬찬히 읽어보라더군요. 이미 제 눈에 그런 글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더니 답답했는지 제대로 보고 있긴 한 거야 뭐야? 이걸 저한테 왜 보여주시는 건데요? 언니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쳐졌죠. 모르겠냐? 너 결혼하고 싶잖아 지금. 여기서 네가 허락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당장 가서 첫째 결혼 대답 받아와라. 애까지 생긴 마당에 시간 금방 간다. 얼른 가서 네 예비 형님 다 받아오고 오면 그때 네 결혼도 내가 생각해보마. 한 일주일이면 되지? 지금 그러니까 저더러 결혼 확답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할지 말지 그것만 말해. 결혼할래 말래? 늦어지면 애도 못 낳는 거야? 어머니, 그 문제랑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걸 제가 가서 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둘 결혼이랑 아이가 왜 두 분한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두 분 결정을 제가 함부로 강요할 수도 없죠. 어머니가 그냥 결혼 서두르고 싶은데 저 이용하는 꼴밖에 더 되나요? 이용? 난 너 결혼하고 싶다니까 방법을 알려준 거야. 무사히 애 낳고 결혼해서 사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걸 못하겠어? 그럼 애를 지워야지 어쩌겠냐. 난 둘째 애부터 나오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다. 너도 애랑 같이 살 방법 찾아야지. 안 그래? 이어진 어머니 악담을 듣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입 닫으세요. 애 듣습니다. 제가 왜 우리 애를 지우는데요? 그럴 일 없어요. 어떻게 내 아이를, 내 소중한 생명을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 첫째, 둘째 순서 지켜가면서 사실 건데요? 예? 어릴 때부터 요구르트 하나까지 번호 써서 먹이고 사람 괴롭혔으면 됐지. 어머니 때문에 평생 2등 딱지 달고 산 아들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저라도 이런 시어머니 있으면 결혼 생각 다시 해보겠어요. 미쳤다고 이런 집안에 들어오겠냐고요. 뭐야? 너 지금 나 때문에 결혼 안 한다는 소리라는 거야? 야, 너나 되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지. 우리 첫째는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살 거다. 어디 함부로 몸 굴려서 결혼하려고 오는 너랑 같은 줄 알아?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그 말 당장 취소 안 해? 전 순간 눈이 뒤집혀
이게 무슨 절인지도 잊어버리고 그 여자에게 돌진하듯 다가갔습니다. 상에 있던 반찬이 다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걱정이 돼서 온 남편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신발을 구겨 신고 나가면서까지 저한테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만해요, 엄마. 빨리 나가. 그냥 말하지 말고 나가라고, 제발. 결혼 전에 임신한 게 뭐 자랑이라고 잘했다 그래. 내가 그 말도 못하냐? 애도 순서에 맞게 나와야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한테 내가 좋은 소리를 해. 그냥 가실 거죠?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마지막이에요. 사과하시라고요. 야, 부끄러운 줄 알아. 결혼하고 싶어서 사과부터 친 주제. 아니면 어디 몰래 숨어서 애 낳고 싶은 모양이네. 우리 집 핏줄 아니다 그런 애는. 그만하시라고요. 사과 아니야. 우리 같이 결정한 일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 오늘 나한테 한 짓 두고두고 후회하게 할 거야. 곧 아들 둘 인생 망치게 되는 꼴 똑똑히 보게 해줄 거야 내가. 아이고 무섭다. 후회를 누가 해. 해도 네가 하재. 방법을 알려줘도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는 걸 내가 어쩌겠니? 보니까 너는 배불러서 드레스 입는 것도 못하게 생겼다. 우리 첫째 장가가도 내가 너를 받아줄까 말까야. 오늘 보니까 저거 아주 개념도 없어. 저런 애를 집안에 못 알아들여. 나오라고요 제발. 그만하고 나오라잖아. 저는 방 한가운데 혼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끝까지 그 여자 앞에선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게 혼자 남아있으니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를 보내고 다시 저에게 돌아온 남편에게 지금껏 쌓인 화를 있는 대로 냈어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나더러 숨어서 애 낳게 해준다는 악담까지 하더라. 이게 사람이 할 소리야? 어머니가 이런 식이었으면 당신도 날 여기 보내지 말았어야지. 내가 우스워? 내가 결혼하려고 이런 소리 듣고도 참고 빌어야 하냐고. 말해봐. 당신도 똑같잖아. 미안해. 정말 몰랐어. 엄마가 나한테는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해서 이럴 줄 몰랐지. 오늘 여기 당신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잘못이야. 몰랐어? 몰랐으면 된 거야? 나 오늘 일 절대 안 참아. 우리 애가 다 들었어. 당신 엄마란 인간이 우리 애한테 오늘 악담하고 대못 박은 거 나도 엄마니까 똑같이 갚아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말릴 생각하지 마. 그땐 너도 용서 안 해.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걸 처음 본 남편은 놀라서 제 몸에 손도 못 대고 멀찍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한 모든 말은 단지 화가 나서 욱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축복받기도 전에 악당 같은 이야기부터 들어야 한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 안에서는 그 여자가 살아있는 한 죽는 날까지 그 여자의 며느리가 될 생각은 없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딱 3일 뒤 언니를 만나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세상 좋은 시어머니가 돼서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어제까진 온갖 악담을 다 하던 인간이 갑자기 뉘우치는 걸 보니 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 어디니? 몸은 어때? 괜찮아? 그날은 내가 너무 말이 심했어. 미안하다. 너 그리고 곧 결혼 준비해야지. 안 그러니? 이럴 게 아니고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아유, 우리 며느리 임신도 했는데 내가 맛있는 거 한번 해줘야지. 그날은 나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한테 터진 것 같아. 아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니. 응? 이해하지? 내가 이미 널 며느리라고 생각하니까 편해서 그런 행동도 나온 것 같아. 저는 전화가 아니라 그 인간 얼굴을 보고 제가 그날 한 말을 어떻게 지켰는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순순히 만남에 응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저는 언니를 통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시죠? 언제 보면 좋을까요? 하루빨리 만나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고맙구나. 내가 생각해도 빨리 보는 게 좋겠다. 말 나온 김에 내일 저녁 어떠니? 밖에서 보지 말고 집으로 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힘들 때인데 내가 며느리 위해서 솜씨발이 한번 해야겠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저는 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시댁이 될 수도 있었던 끔찍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저보다 더 결연한 얼굴로 온 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준비가 됐다는 표정을 짓고 먼저 그 집으로 들어섰죠. 잘 생각했어. 이런 집에서 네 인생 낭비할 필요 없지. 정말 후회 없지? 나도 후회 없어. 우리 그럼 가볼까? 언니, 심호흡 한번 할까? 좋아, 가보자 언니. 그날 당연히 제가 올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언니가 먼저 등장을 하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얼떨떨하게 맞이했고 언니는 짐도 풀기 전에 현관에 서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한 채의 여지도 없다는 듯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이죠. 어머,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분명히 그날 나한테 결혼하겠다고 네 입으로 그랬잖니. 무슨 이유라도 알려줘야 나도 받아들이지. 갑자기 파혼한다고만 하고 가버리면 난 어쩌라고.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우리 애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아니요. 전적으로 모든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날 기분 나쁘게 한 게 있어? 인성을 좀 갖추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누가 무서워서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겠어요. 이참에 그렇게 좋아하는 아드님 평생 끼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가 들어갔습니다. 언니, 이제 가. 내가 정리할게. 이런 인간하고 엮이면 언니 팔자만 꼬여. 언니? 누가 언니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모르셨구나. 언니하고 저랑 옛날부터 아주 친자매처럼 지내던 각별한 사이였는데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다시 만났어요. 어머니가 뒷조사까지 해가면서 결혼시키려고 했던 그 첫째 며느리 말이에요. 제가 만나서 충분히 설득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어요. 누가 이런 구렁텅이에 미쳤다고 같이 들어가요. 순간 어머님 머리가 띵한지 뒷목을 잡더니 휘청이며 벽에 기댔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잠시만. 둘이 그러면. 어머,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까요? 자자. 첫째, 둘째 당신 아드님 결혼도 인생도 다 쪽났다고요. 이제 됐죠? 제가 경고했잖아요. 그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게 사람 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순서대로 안 해서 헷갈리시나 보다. 그럼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자, 장남하고 저 파혼할게요. 둘째, 저도 파혼하겠습니다. 연이어 나온 파혼 소리에 어머니는 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얘들이 정말 왜 이러니? 한 사람씩 나랑 얘기하자. 내가 오늘 너랑 좋게 풀자고 부른 거 알면서 그래. 결혼 준비 얼른 시작하자고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순서대로 할 필요 없지. 그런 게 무슨 소용이니? 내가 다 생각이 너무 짧았어. 늦었어요. 전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까지 원하지도 않는 줄 서서 살 생각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희의 지우라 마라 함부로 생명까지 짓밟는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엮이기 싫어요. 앞으로도 지키던 것 쭉 지키고 사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 보니 제 밑으로 주저앉아서 바지까지 붙잡으며 말리고 있더군요. 놓으세요. 지저분하게 끝까지 왜 이러세요? 우리 애는 잘못 없잖니. 걔는 너 좋아하고 끝까지 네 편만 들던 애야. 그날 와서도 나한테 화가 나서는 아직까지도 말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애가 있잖니. 애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참아. 아빠는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이 결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다오. 우리 착한 아들을 봐서라도 부탁이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랑 저희 세대는 달라서 충분히 제 능력으로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제가 괜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간 줄 아세요? 이런 꼴 당했을 때 제가 선택한 대로 살려고 여태 이 나이 먹고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당신 같은 인간하고 다시는 안 엮이려고요. 알겠어요? 예, 가지 마라. 내가 잘못했어. 내 주둥이라도 때리면 좀 풀리겠냐? 아니요. 무슨 짓을 한들 소용없다고요.
그날 우리 애가 이미 당신이 한 말들 다 들었거든. 당신도 엄마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들리가 악담한 인간은 죽는 날까지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거. 그날로 시간 돌려놓을 수 있으면 그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힘에 풀려서 겨우 절 놔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와 그동안 결혼 준비랍시고 해뒀던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둘이 함께 모아둔 통장이 있었는데 위약금은 전부 남편이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제 돈은 1원 한 푼 건들지 않고 그대를 찾아왔어요. 임신까지 한 이 상태에서 파혼으로 치닫게 한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이 일을 안 남편은 집과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서서 저를 만나려고 참 난리도 아니었어요. 미안해. 그래도 나한테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난 정말 당신하고 우리 아이하고 행복하게 살 날만 생각했어. 엄마 일은 내가 정말 살면서 갚을게. 아니, 당신 앞에서 엄마 이야기 평생 안 하고 살게. 안 보고 살 거야. 그럴 수 있어. 애쓰지 마. 여기서 애 이야기 입에도 올리지 마. 그건 정말 치사한 거야. 그런 여자의 아들이란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언니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어요. 엄마가 되면서부터 저도 모를 용기가 생겨났는데 파혼한 것과 임신한 것 모두 제가 제일 잘한 선택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혼외자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여자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우냐는 쓴소리도 듣긴 했어요. 하지만 제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자 아이가 보고 싶어 몰래 집에 찾아왔다 가고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면서 애걸복걸하는 애아빠를 보면서 저도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남편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뺏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나눠가면서 조금씩 부모 역할을 해나가고 있어요. 뭐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부족하지 않게 사랑받고 크는 게 제 목표거든요. 또 아들이다 보니까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나이에 떠밀려 결혼을 조급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상황 때문에 결혼했더라면 아마 시집살이에 이혼까지 당하고 저는 만신창이가 됐을 것 같아요. 주변 상황에 흔들리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